지난 겨울 제 생일날 하늘은 참 맑고 높았습니다. 그날 허지웅 쇼를 찾아주신 게스트는 사람이 좋아 사람들 몸에 보탬이 되는 재료로 음식을 해 먹이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세상이 궁금해서 길 위에 나섰고 그 길 위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듯 들풀도 습성이 다르니 모두 약초고 축복이다라는 마음을 얻은 그저 반복되는 끼니가 아닌 먹는 자의 지친 속과 고된 몸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한 끼를 만들어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방랑식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고는 했던 임지호 셰프가 지난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상의 길 위에서 떠돌았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딘가에서 역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를 위해 속 깊은 한 끼를 지어주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월 1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여행 스케치의 집밥이었습니다. 1570님, 임지호쌤 정말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팬이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해주셨고요. 이영희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따뜻한 정이 느껴졌는데 전 영화 밥정도 봤었거든요 라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예. 작년 겨울, 지난 겨울에 뵀는데 황망하죠. 안타깝습니다. 건강들 챙기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아침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주환님, 웅디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재력도 권력도 아니고 사람 사이의 따스한 온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조금의 따스함을 나눠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아자 해주셨어요. 예. 이주환님 말씀처럼 아자 하고 허지웅쇼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이 약간 갔네. 왜 이러지? 월요일은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이상근 감독이 연출한 조정석, 임윤아 주연의 2019년도 작품 영화 엑시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라 다행이다. 너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재난 속에 있어.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이거 뭐 칠순잔치 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들이라고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사닥부가 뭐야 사닥부가. 너 신발이 할 거야? 연아 오빠 하루 종일 먹고장 똥만 싼대. 형, 걱정하지 마. 지금 잠깐 안 풀리는 것뿐이지 다 잘 될 거야. 야, 그거 요즘 유행이냐?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들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케이크 커팅.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빨리. 엔서 화학 신사옥 앞에 도착한 탱크로리 차량에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사방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뭐해? 다들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라니까 얼른.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이상근 감독이 연출한 2019년도 작품 12세 관람가던 그대 영화 엑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만한 변호사, 오늘은 지각생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숨 좀 돌리시고요. 네. 자,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정시 출근 네.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 몇 분 동안은 저 혼자 단독으로 할 거를 기대하고 했는데 우리 갑자기, 저기 목요일 맛 코너가 있는데 네. 목요일 맛 코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네. 남은 분들이 더 좋아하네요.
그럼요. 기회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래서 갑자기 그 예고편 나오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만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늦으시면은 네. 호남 평론가랑 그냥 요즘 개봉한 영화들 얘기나 그쵸, 쭉 해야겠다 맞아요. 이런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좋아했는데 네, 아니네요. 그래도 오시니까 역시 스튜디오가 환해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영화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이 전에 요소 그때 안 보고 그때도 보고 이번 다시 보면서 그 아. 아직 그 전에 못 봤던 장면들까지 아주 깨알같이 열심히 봤습니다. 아, 역시 열심히 영화 하시는 엑시트. 네. 오늘 또 많이 뺏기겠네요. 영화 뭐 워낙 재밌어가지고 당시에도 어떤 그 마케팅이나 기타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네네. 입소문을 통해서 더 많이 흥행이 된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엑시트를 이렇게 흥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이 영화가 기대작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원신영 감독의 음.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박서준 배우가 출연한 사자가 있었거든요. 그 두 작품이 아마 그 해 여름 시장에 아마 이렇게 최고작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네. 뚜껑을 열어보니 두 작품은 음. 그렇게 손익분기점을 잘 맞추지도 못했고 음. 오히려 엑시트가요 예. 900만 관객이 넘으면서 네, 그 해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해 흥행 아마 3위의 순위를 기록했을 거예요. 야, 이 영화가 거의 1000만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을 진짜 누가 그렇죠. 알았을까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해봤죠. 몰랐을 텐데 네. 그 포스터나 혹은 제목만 보면은 딱히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겠다 해서 막 기다리고 맞아요. 싶은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 사실. 맞아요. 근데 특히 정말 입소문이 맞아요. 강했지. 네. 특히 코믹, 액션, 재난 영화 너무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또 포스터에 그 배우들도 얼굴 표정이 묘하게 울고 있는 듯 웃고 있는 맞아요.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이거를 볼까 말까 이러다가 보신 분들이 네. 너무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울고 있는 듯 웃고 있는 장면은 네. 사실 한국에서 이병헌 배우 빼고는 네. 나머지는 다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이병헌 배우는 그거 너무 잘해가지고 구정석 배우도 의외로 잘해요. 그게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근데 진짜 이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믹에 그러니까 한국 영화 특유의 코믹 플러스 재난이라고 그러니까 보기 싫었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빤할 거라 생각했던 거지. 그쵸, 근데 막상 맞아요. 영화를 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예. 너무 잘 만든 영화였고 네. 그래요. 자, 영화 당시에 두 분 다 보셨고 네. 또 오늘 코너 위에서 새로 또 보신 것 같은데 새로 뭐 그쵸. 발견하신 점이 있나요? 이 영화 예. 보면 다시 보면서요. 예. 저는 다시 보면서 여러 장면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그때도 그때 그 장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없던 게 처음에 이제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옥상으로 못 올라가자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네.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봤을 때는 옥상 문을 이렇게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시 내려간 줄 알았더니 네. 열려고 크게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옥상문이 닫혀 있으면 보통 이제 아무리 그래도 발로 찬다거나 뭔가 액션이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옥상 닫혀 있는 옥상문을 손잡이를 여러 개 돌려보더니 그냥 바로 포기하면서 포기가 빨랐네요. 네, 포기가 빠르더라고요. 그 네. 장면을 보면서 난 있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새로 보면서 어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까먹었어. 이 내용을 까먹었던 거잖아. 그 부분을 아마 제 머릿속에 연결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로 영화가 사실 연결이 조금씩 이렇게 네. 안 돼도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네. 평론가님은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예, 예. 재난 영화라는 걸 알고 가잖아요. 살짝 그렇습니다. 좀 코믹하다는 걸 알고. 근데 영화 초반에 예고편에 나왔는데 그 극 중에 이제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용남이가 친구하고 만나잖아요.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상황이 재난 상황이야. 너 취직도 안 되고 딱 이러는 순간 야, 이 영화가 이렇게 밑에 있는 은유하는 얘기를 저렇게 배우 입으로 확 말해버리네. 이래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다시 보니까 마음 편하게 오잖아요. 예. 더 웃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언론 시사회라는 자리가요. 맞아요.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맞아. 예, 계속 뭔가를 네. 잘 됐나 못 됐나 분석을 해야 돼서 예. 일반 관객의 마음으로 보기는 좀 힘들죠. 저처럼 은퇴하세요. 아, 네. 영화 평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저는 뭘로 돈 벌어요? 그냥 개인 글 쓰세요. 개인 작업하세요. 그렇죠. 뭐 이제 오래 했으니까. 예. 자, 일단 이 영화 하면은 주연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이거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일단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니까 천천히 좀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네네. 서은진님이 납득이 조종석 배우가 첫 장면에서 능청스럽게 백수 삼촌으로 등장을 하는 데서 야, 이 영화 재미가 있겠구나 확신을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조종석 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모습이 그쵸. 딱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느낌을 잘 살려줘 첫 장면부터. 김성민님은 엑시트요. 7살 저희 아들의 최애 영화입니다. 오, 7살짜리가. 네. 조종석 배우 극중 이름이 용남이었는데요. TV 드라마나 광고에 조종석 씨 나오면은 용남이 삼촌이다 하고 엄청 좋아해요. 용남이 삼촌 덕분에 키즈 카페 가도 클라이밍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이렇게 막 벽 타고 오르는 거. 오. 아, 그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보다. 네. 그 첫 장면도 되게 상징적인 게 철봉에서? 예, 네. 극중 조정석 배우가 철봉에서 엄청난 고난도의 그런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할머니나 아이들은 쟤 왜 저러는 거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네, 이런 시선을 딱 던져줄 때 아 저런 게 정말 생활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재난 상황에서 엄청난 아, 그럼요. 예, 생존 기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합축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었던 이제 두 배우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석, 임윤아 배우. 우리한테 이제 뭐 윤아로 더 익숙한 배우기도 그쵸. 한데 두 사람이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 저는 이 소녀시대 이 윤아 씨가 사실은 소녀시대에서 굉장히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완벽한 여신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모 담당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효리네 민박집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분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면 음식 그리고 뭐 손님 접대면 접대 뭐 하나 이렇게 빠트림이 없이 굉장히 다 되게 잘해요. 그리고 네, 성격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털털하고 그래요? 그 성격이 이 영화에 거의 다 그대로 녹여져 놨다. 네네. 네, 이 영화에서 본 그 야무진 모습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다 잘하고 그리고 재난 상황이 났을 때도 다른 방에 있는 손님한테까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위에서 그렇게 구조 요청을 할 때 자신은 그 간판불을 끄면서 간판불로 그 구조 요청을 그쵸. 하러 내려가거든요. 한층 밑으로 내려가서 그걸 하거든요. 굉장히 야무지거든요. 그 야무진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오히려 되게 굉장히 잘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평론가는 역시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가칭 평론가, 가칭 평론가. 그 이 영화를 만든 이상근 감독이 예. 그 용남역에는 조정석 배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전부터. 네, 근데 의주 역할은 누구를 해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털털하면서 야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임윤아 배우를 추천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임윤아 배우가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공조라는 작품에 출연하긴 했지만 그러네. 네, 거의. 영화에 많이 출연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선한 조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캐스팅했거든요. 매서 오세요. 신혜진 평론가님. 정말 신선한 조합이기도 해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10살. 네, 그런데 그 뭐랄까 조정석 배우가 워낙에 이제 초반부터 뭐 철봉하면서 삼촌인데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어떤 부끄러워하는 우리 아들 막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그런 갭이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네. 조정석 배우가 또 이제 워낙 동안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 윤아 씨가 좀 털털해요. 그 어쨌든 효리네 민박집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예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무지고 털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저 사람은 그럼 부족한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이 또 어떤 일정 수준 이상 너무 예쁘면은요. 네. 보통 좀 털털하더라고요. 왜냐면 털털해도 괜찮거든. 맞아요. 근데 털털해도 그걸 누가 흠잡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전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장단점이 다 오고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자, 약간 슬퍼지는데. 캐스팅의 변이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감독부터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 혹은 지금 현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하는 분들 네. 위해서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극중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용남이는요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돼가지고 백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고이연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고이연 파티를 벌이러 어느 이제 그 큰 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임윤아 배우가 연기한 의주를 만나는데 대학교 때 산악부 동아리였어요. 근데 둘은 용남이 먼저 사랑 고백을 했다가 차였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도심에 누가 가스 테러를 해가지고 그 가스가 퍼지면서 그게 가스였나? 밑에 맞아요. 깔리니까 가스는 그렇죠. 맞는데 유독가스. 유독가스. 네, 그 유독가스를
마시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 높은 층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 순간 어. 네, 의주와 어. 용남이 산악부에 어. 그 장기를 발휘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 구출하는데 음. 이 둘만 음. 예, 혼자서 계속 더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살아 돌아오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 뭐랄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였을 텐데 그렇죠. 진짜 그 정중동을 잘 잡은 것 같아. 아, 네. 이를테면은 이게 그 영화 속에서 주연 배우들이 이제 클라이밍을 할 줄 알고 네네, 그런 기술이 이제 뭐 주요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특히 재난의 소재가 그 가스라는 게 네네,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막 좀비나 외계인이나 무슨 침공 이러면은 그렇죠. 사실 좀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코미디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스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가스가 밑에 깔리는 거야 이제 대부분 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는 기본 네. 상식이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공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영화가 뭐 또 몰입이 좀 더 쉽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게 근데 또 익숙한 재난 영화의 공식은 또 잘 따라가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흥행했을 때요. 또 그 언론사에서 어떤 계획을 했냐면 생존 기술 관련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초빙해가지고 이 영화에 나오는 생존 기술이 과연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느냐라고 아하, 했는데 아하. 대부분 다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뭐냐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딘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불 포대하고 마대자루라고 하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엽기 작은 엽기 있잖아요. 손으로 드는 엽기를 줄에 달아서 다 건물로 옆 건물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바로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아마 관객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로 다가갔겠죠. 실제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맥가이버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도 예. 이상건 영화 감독도 맥가이버식으로 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기질을 발휘할까 그렇기 때문에 산악부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맥가이버도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흥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외화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뭔가 그렇게 그 실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걸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 방호복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방호복이 쓰레기 봉투. 그게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그랬다가 막상 보면 그냥 수긍이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저기 뭐야 네. 고증에서 네. 생존 그 고증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 봉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맞아요. 쓰레기 봉지도 그렇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스마트폰 맞아. 이렇게 마치 무슨 전자장치인 것처럼 그 청테이프라고 하죠. 그걸로 둘둘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시간 타이머치 입력하죠. 네. 해놓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가능한 아이디어죠.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 이상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엑시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이상한데. 영화 속 주인공 조정석, 임윤아는 극중에서 대학교 선후배 출신으로 나오는데요. 특히나 두 사람은 이 동아리 출신으로 그 동아리 경험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두 사람이 활약했던 이 동아리는 과연 어떤 동아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볼링부, 2번 씨름부, 3번 산악부. 네.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힌트 가능할까요? 힌트? 웅디가 좋아하는 로키의 실베스타 스텔론이 예. 출연한 영화 중에 클리프 행어라고 있거든요. 네. 와우. 네. 네. 음악도 기억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레니 할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제 최애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레니 할린. 클리프행어까지 나왔으면 클리프행어라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볼링부, 2번 씨름부, 3번 산악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2부를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서정혜님, 긴박한 상황에서도 꼭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던 영화예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 가득해서 재밌었어요. 해주셨고, 최은주님, 남편이 평소에 클라이밍을 취미로 했는데요. 저는 그게 뭐가 재밌냐 하면서 희한한 취미도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도 클라이밍을 너무 좋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클라이밍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벽 타고 올라가는데 근육들 다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웅디의 어떤 그 상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이상 돋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딱 좋아요. 네. 최은숙님, 보통 산악부 이야기가 나오면 주인공 중 한 명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 쉬운데 그렇죠. 주인공들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좋아요. 물론 코믹이긴 하지만요. 맞아, 나 이거 읽으면서 딱 떠올랐어. 네. 소년 탐정 김전일. 거기서 산악부 회원들은 네. 이제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 기억납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막 눈보라만 몰아치는 가운데 네. 대피소에 고립된. 물론 김전일 만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산악부 회원이면은 좀 더 좀 그랬던 기억이 나서 우리 최은숙 청취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네요. 그러네요. 다 살아서 좋았어요. 네. 양기선님, 저는 뷔페 음식을 챙겨오는 엄마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여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뷔페 가서 음식 이렇게 쓸어오는 엄마가 떡을 막 챙겨 있으니까 아들이 지금 유나가 보고 있는데 의지가 보고 짝사랑이 보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여서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니까 김지영이 와갖고 엄마 왜 그래? 아니 떡 이런 걸 싸면 뭐해? 강정, 닭강정 이런 걸 싸야지. 애들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심지어 부지점장에게 지퍼락 봉투를 갖다 달라고 부탁해서 염유나가 딱 들고 옵니다. 어머니 부탁하신가요? 그래서 지퍼락을 갖다 주는. 근데 그거 본인들 잔치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 맞아요. 본인들 잔치 음식 싸우는 거야? 당연히 그거 뭐 흠이겠어? 아들들은 되게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 나는 상관없어. 많잖아요. 난 내가 쌉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게 뷔페 음식이라는 그 싸가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거잖아요. 특히 잔치 뷔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남의 잔치 가서 남의 잔치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걸 쓰러오는 게 참 그건 매너가 없는 건데 아니 뭐 자기가 돈 내고 자기 잔치 하는 건데 뭐 엄마가 계속 그럽니다. 원래 이런 거야. 우리가 돈 낸 거야. 우리가 돈 낸 거야. 그런 뉘앙스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최은숙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서 굉장히 좋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웅디가 이렇게 재난 영화의 공식을 안 따르는 작품이 엑시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도 이 영화는 정말로 재난 영화의 공식하고 다른 게 재난이 터지는 건 맞지만 재난 영화의 이제 공식 그대로이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가령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특수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단련을 받은 그런 요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의 인물들인 거죠. 그런 인물들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화는 심파도 없어요. 계속해서 코믹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심각하지만 그런 흐름을 잘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은숙님께서 딱 이렇게 이 영화가 가진 핵심을 좀 잘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다이아드 1편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다이아드가 이제 뒤에 후속편으로 가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거의 무슨 람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심지어 3편 가면 퀴즈도 막 풀잖아요. 어려운 퀴즈도. 머리도 좋아. 근데 다이아드 1편에서는요. 그냥 그러니까 컨셉이 그거였어요. 보통 사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존 맥티어넌이었죠. 존 맥티어넌 감독이 이제 브루스 윌리스 기용해가지고 만들고 트레일러를 처음 극장에 이제 광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거 당시에 녹화한 거 뉴스 릴을 제가 봤는데 관객들이 웃어. 그러니까 저런 근육질도 아니고 당시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액션 영화 환칠 때 저렇게 그냥 비실비실해 보이는 남자가 백인 남자가 하얀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액션을 한다라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웃겨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웃고 그냥 이 영화는 조롱거리가 됐었는데 영화가 막상 개봉을 하니까 다이아드는 전설이 된 거죠. 크게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감이 중요한가 봐.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드 1편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시트도
그쵸. 그런 현실감이 중요했다. 그래서 국중 용남이도 원래 이제 엄마 고위원이니까 이렇게 수투를 잘 차려입고 가는데 상황이 긴박하니까 위에 있는 이 점퍼도 벗고 넥타이도 풀고 그러니까 하얀 와이셔츠잖아요. 예. 뒤로 갈수록 이제 시커매지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리터 쓰레기 봉투 네, 슈퍼히어로 되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이 영화의 포인트는 또 이런 사람이 영화를 쭉 보다가 그냥 웃고 그냥 뭐 아슬아슬하지만 아예 살아 이러면은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쵸. 저는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네. 물론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구조 헬기가 왔을 때 이윤아 배우하고 조정석 배우가 못 탔잖아요. 그때 너라도 타라고 했을 때 손을 딱 이렇게 뿌리치면서 네네. 아니야 오빠가 타 그러면서 나는 구름정은 부점장이야. 딱 그러면서 이제 뒤돌아서는 나도 타고 싶었어. 맞아. 이것도 이제 귀엽게 귀엽게. 네. 근데 진짜 울컥한 장면은 이제 다음 건물로 가거든요. 예. 피해서 다음 건물로 가는데 자신들이 2명 있다고 하면은 구해주러 안 올까봐 마네킹을 막 세우고 그쵸. 한전 그치. 구조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구조가 될 것 같은 딱 그 헬기가 봤어요. 그래서 우와 이제 여기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저 건너편에 보습학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고등학생들, 맞아요. 뭐 중학생들,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로 보이는. 그러니까는. 얘네가 저쪽을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쪽을 이제 헬기는 뭐 모르니까 그러다가 몸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서 그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 마네킹과 기억나죠. 함께 기억난다.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약간 막 울컥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만들었어. 네. 연출을 되게 영리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 영화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의주나 용남처럼 아니 저렇게 능력 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또 엑시트가 굉장히 예. 공감이 됐던 게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라는 게 실제로도 그러니까 막 취업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상황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예. 은유적으로 봤을 때 재난의 되게 마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재난은 겉으로 있지만 또 밑으로는 그런 좀 젊은 세대의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깔려서 중요한 그래서 부분 이제,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평가도 좋았던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거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빠른 영화 될 수 있는 그쵸. 이런 소재를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좋은 이야기이기 전에 연출을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이상근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예. 이상근 감독은 좀 늦가기 신인 감독인데 늦가기 신인 감독. 이 감독이 갖고 있는 비공식적인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편 영화를 만들면 항상 영화제 가서 상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간만에 나온 종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간만에 나온 종각. 이 작품이 되게 웃긴데 제체가 재밌네요. 뭔가 보고 싶네요. 폭력배에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벽돌 뒤에서 이렇게 도배가 돼가지고 그 안에 시체처럼 있었는데 그 위에 누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 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에 수도꼭지를 달고 살아나와가지고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달고 있어요? 네. 뭐야.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웃기잖아요. 예. 그 흐름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이상근 감독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그 그거를 막 코믹한 마음 느낌을. 막 다운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이 엑시트가 그렇잖아요. 되게 심각한 그렇죠. 상황인데 또 보고 있으면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장편 웃기고. 데뷔작이죠. 네, 엑시트가 장편 데뷔작이에요. 야, 이거를 이제 그 유승환 감독이 제작사로 있는 외운의 강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상근 감독이 먼저 그 유승환 감독의 다치마을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라 거기 이제 연출부 네, 하면서 유승환 감독이 너무 자기가 너무 괜찮다. 힘들다. 힘들다고. 힘들다. 예, 그래서 에이 쳐다도 안 볼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유승환 감독 쪽에서 이상근 감독의 재능을 믿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윤회강 그 유승환 감독의 제작사인 외윤회강에서 이 영화를 제작을 한 거죠. 맞아요. 네. 야, 이 영화로 돈 많이 그렇죠, 벌었겠다. 맞아요. 근데 이 영화 그래도 제작비도 꽤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100억 원대니까 신인 감독이 그리고 100억 원대의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그 우리 변호사님 100억 원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 아마 저기 BP가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비 포함해서 100억 원 그렇죠. 100억 원 살짝 넘는 그런데 거죠. 거의 1000만 가까이. 100억 원 가지고 100억 원 들여가지고 1000만 관계 가까이 들였으면은 이거 완전 대박 장사야. 맞아요. 그렇죠. 완전 대박.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대박. 실제로 보면은 쓰레기 봉투 입고 나오기 때문에 100억 원이 어디서 있었지? 100억 원? 나는 그래서 영화를 보고는 실제로 1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질긴 100m짜리 아닐까요? 새로 특수 제작한? 근데 재난 영화라서 아무래도 이제 엑스트라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영화 이제 막 아까 유독가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CG로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CG가 아니라 실제 그런 효과가 나는
그걸 만든 거죠.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100억 원대 세트로 영화에서 만들고. 그거 CG로 가스 표현했으면은 네. 티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나 이상구 감독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CG로 했을 때 예. 이게 너무 티나, 눈에 티나. 티가 나니까 예. 예, 실제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여러모로 천운이 네. 터진 그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제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가족이 일단은 어머니 칠순잔치잖아요. 네. 어머니 칠순잔치에 가기 전에 또 짝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기 네. 위해서 정말 곱게 단장 정말 이렇게 신호를 기울여서 머리를 딱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짝사랑하는 그녀가 윤아 씨인 거죠? 네, 윤아 씨죠. 그런데 어머니가 오더니 고드심 어머니가 오더니 머리를 가르마로 휙 바꾸면서 넌 이게 어울려. 맞아요. 이쪽 방향이 어울려. 네, 이쪽 가르마. 방향이 어울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있잖아요. 사람 살려에서 구조신호 할 때 따따따따따따따 이거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웃기잖아요. 서로 리듬을 못 맞춰가지고 그런 흐름들 잘 잡죠. 네. 자 그러면은 뭐 명대사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재미있는 대사들이 워낙 많았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조정석 씨가 그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먼저 장가 못 갔고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 한 잔 더 드릴게요. 미리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맞아요. 술을 한 잔 올리며. 네. 저는 뭐 명대사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와가지고 준비한 것들이 나와서 따따따따도 나왔고 그렇죠. 예. 나와서 이제 하나만 마지막에 마치 봄날은 간다에 라면 먹고 갈래? 같이 이것처럼 산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예. 그렇죠. 끈을 연결, 끈 그렇죠. 같은 걸 예. 연결. 조영석 배우가 이제 저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뒷자고리가 아니라 그게 뭐라 그러더라? 그 이름 있는데 따로. 그렇죠. 네. 나 그거 다. 저게 잘 아는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윤아 배우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레펠고리? 카라비너. 카라비너라고 그러는 카라비너를 주는데 임윤아 배우가 아니야. 다음에 만나면 저 무거워서 못 들고 갈 것 같아. 처음에는 조영수가 이게 뭐가 무겁다는 거지? 라고 하다가 눈치챈 거죠. 다음에 이제 만나서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라는 의미를 담은 거잖아요. 딱 뒤늦게 눈치채고 그래 무겁네. 내가 가져갈게. 다음에 줄게. 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도 재밌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죠. 네. 참 눈치가 그런 거 이럴 땐 참 빨라. 나는 몰랐을 것 같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당시에 그 영화 보면서도 무슨 대화지 저게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저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애도 눈치 빨라야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연애 못하고 있는 나도 연애 못하겠구나. 저 라면 먹고 갈래 할 때도 나 라면 안 먹는데 너무 짜서. 근데 그 윤아 배우가 이렇게 눈치를 줘요. 처음에 조정석 배우가 진짜로 못 알아서 이게 그쵸. 뭐가 무겁다 그래. 다음에 줘.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석 배우. 자 이제 주연인데 네. 워낙에 또 이제 코믹한 역할을 잘하고. 그렇죠. 요즘 뭐 진지한 역할도 워낙 잘하고. 맞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예.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니까. 예,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백수 아들 역할을 워낙 이제 잘 소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 조정석 배우는 어떻게 보였어요? 네, 뭐 조정석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납득이 역할에서 워낙에 건축학개론에서 그 코믹한 연기로 인상을 남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엑시트가 정말 그 장기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이고. 어때요? 그 조정석 배우가 영화들 작품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최고로 꼽는다면은? 네, 뭐 저는 뭐 납득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 이제 의외의 작품에 뺑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뺑반. 네, 거기 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평론가님이시니까. 네, 뺑반이라는 작품에서 뭔가 이렇게 회장 그 3세, 재벌 3세 아들 나오는데 먼저 속된 말로 개망나니 그런 역할로도 나왔던 게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주연으로 나오면서 그 특이한 그리고 그 약간 무시당하던 아들에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기까지 이런 그런 소시민이 영웅 되기에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 영화가 저로서는 이제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제가 오늘은 이 영화에 딱 맞는 법률 주제를 딱 두 개 갖고 왔거든요. 그래요? 잠깐 검토해 봐야 돼요. 이 조정석 배우가 그러거든요. 영화 중간에. 평소엔 가져오시는 주제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늦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1분 남았을 때 혹시 법률 쟁점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최근 오늘 이슈랑 관련해서 하는 오늘 거고. 일을 가셨군요. 네, 마치 클라이밍을 하듯. 네, 영화에서 조정석 배우가 아니 도대체 이 동네 옥상문은 왜 잠겨 있는 거야? 그럽니다. 영화 속에서. 네. 예.
실제로 소방법상 옥상 문을 개방해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건물 옥상 문은 그럼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아, 옥상이라는 진짜? 장소가 비상 그 그쵸. 대피 장소거든요. 대피소니까. 그러니까 옥상이라는 장소를 개방해 둬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데 법상. 그런데 사실은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찰에서는 옥상에서 워낙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네네. 나타내고 우려를 표시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뭐 우범지대화 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상시 개방이 아니라 그 개방 여부에 대해서 관리자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법률이 이 영화 전에 이미 바뀐 게 예.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자동 개폐 장치. 예,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도록 이제 건물이 아예 새로 질 때, 근데 신축 건물에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동 개폐 장치라고 하면 중앙에서 그거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자동으로 열리게. 네, 자동으로 열리게끔 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 건물에만 해당이 됐고 그쵸. 이 영화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막 삼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옥상에 대해서 비상 대피 장소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네. 2020년도 이 영화 개봉 다음 연도부터는 더 확대가 됐죠. 근데 또 이제 그런 말들이 논쟁이 될 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네. 옥상에서 뭐 벽돌 같은 거 맞아요. 또 뭐 위험한 물건 던져가지고 맞아요.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행인 맞추고 이런 네. 사건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네. 있었고. 네.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투신 이런 문제도 있고 네. 해서 투신도 있고. 예. 그래서 옥상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잠궈두는 경찰에서는 편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옥상에서부터 이제 타고 내려와서 절도 이런 것도 네네. 네. 경찰에서는 굉장히 옥상을 개방해 두는 거,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네. 꺼려하고 또 실제로 이제 아파트다 싶으면은 아파트 주민들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열어놓지 마라. 상시 개방해 놓은 건 안 되고 예, 관리인이 좀 그거에 대해서 상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자동 개폐 장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법상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점이 있고요. 딜레마네요. 네. 딜레마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새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네. 오래된 더 건물의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상시로 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즉시 거기를 아예 그냥 폐쇄해두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이 바뀌었죠. 30초짜리도 또 하나 있나요? 네, 쟁점? 30초짜리. 예. 드론이 마지막에 예. 진짜 인상적으로 막 날아오거든요. 이 영화 속에 맞아요. 드론이 맞아요. 그렇죠. 너무 예. 귀여워요. 또 심지어 드론이 나중에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맞아요. 의사 표시를 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와, 두 사람이 사는 데 진짜.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드론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네, 이게 6월 말까지 드론을 2kg 중량이 초과되는 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 큰 드론은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드론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겠죠. 2kg는 사실 쉽게 넘는 그 네. 그램이에요. 중량이에요. 그런가? 2kg가. 예, 드론이. 그래서 2kg 넘는 드론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실까봐 이 법상 그리고 드론이 날리지 못하는 그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항공법상 법률 쟁점이 딱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역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뭐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자격증을 다 소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은 다 여기 알고 계시는.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거군요. 네네네. 이런 게 또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주셨고, 사실 이게 서울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는 대부분 날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좀 감안하시고 미리 신고하시고 또 허가 받으셔가지고 안전하게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형주님이 엑시트 속편 기대해요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속편이 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영화다. 네. 재밌긴 하겠는데 다시 또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엑시트 살펴봤고요. 도로발 퀴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죠. 썬킴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의 화장실. 역사 속의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영화 엑시트의 OST죠.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영도 되고 달라
해도 가겠지.